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진행되었던 어닝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되었던 52센트의 EPS, 어느 정도 실망적인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과하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이 EPS만 본다면 테슬라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서프라이즈와 예상하지 못했던 쇼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 다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벌써 반전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분기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 일회성 비용이었던 622밀리언만 제거하게 된다면 어닝 자체가 18센트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18센트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붙겠지만 이를 무시한다면은 이번 어닝 같은 경우도 70센트에 달하게 됩니다.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는 벌써 반전을 시작하였고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닝의 첫 시작인 총 매출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예상한 수준과 거의 일치했던 25빌리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은 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테슬라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아니라 다른 내연차 제조사에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테슬라로부터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권 판매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변화폭이 상당히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무려 890밀리언이라는 높은 매출이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번 분기 어닝이 플러스 영향을 주게 되지만 사실 이거는 미래 어닝에는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주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든 요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닝콜에서 일론이 기가 멕시코가 현재 정지 상태이다 라고 밝혔는데 기가 멕시코를 정지한 이유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멕시코의 공장을 확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테슬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것이죠. 또 비슷하게 탄소 배출권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지만 분명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기존에 없던 단어인 전기차 의무 구매를 폐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무 구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탄소 배출권, 사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간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이 탄소 배출권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도 분명 있으며 이렇게 되면 미래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매출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 평균 차량 판매 원가이고 이 역시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역시 차량 평균 판매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부터 사이버 트럭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였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지금 판매가가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차량 한 대에 10만 불이 넘어가는 차량이니까 당연히 생산 원가도 훨씬 더 높고 지난 2분기,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사이버 트럭 생산량은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평균 차량 판매 원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이버 트럭이고 훨씬 더 많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0.32% 대당 생산 원가가 감소하게 됩니다. 역시 엄청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곳은 평균 차량 판매가였습니다. 이 평균 차량 판매가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지난 4분기 동안 보여주며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오히려 올라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분기 사이버 트럭이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사이버 트럭이 의미 있는 영향을 주어서 평균 차량 판매가가 소폭이나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이번 분기 평균 차량 판매가가 무려 4.8%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 판매에서 나오는 매출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되었고 이게 마지막까지 어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일인가? 그 내용을 어닝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매출 부분에서 매력적인 파이낸싱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차량 평균 판매가가 하락하였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무이자인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1%, 2% 할부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효과가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차량 평균 판매가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크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과거에 뭐 몇천 불 가격이나 했을 때가 8.19%였는데 이때 2023년 1분기 수준으로 평균 차량 판매가가 크게 변화하고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쇼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번 어닝만 보게 된다면은 이게 좀 아쉬운 요인이 되지만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였고 또 차량의 판매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중고가 가격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 중 하나이죠. 테슬라 차량이 분명 좋은 차량이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더 기능이 개선되지만 워낙 하드웨어와 관련된 원가 절감을 빠르게 진행하였고 또 매크로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차량 가격을 많이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가치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던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오히려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테슬라 측에서 선택을 하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가가 뭐 과거 피크와 비교하면은 벌써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최소한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게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전략과 선택으로 판단이 되며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테슬라가 지불하는 비용이 현재 금리와 할부 구매 시 적용되는 금리 그 차이 만큼을 테슬라가 비용으로 떠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어제 다시 한 번 더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2번 인하가 되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벌써 한 번 인하되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유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국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이 아주 높으며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무조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렇게 많이 낮아진 평균 차량 판매가 변화율이 미래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 아쉬운 부분은 맞지만 이제 지속성으로 봤을 때 테슬라 EPS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미래에는 점점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어닝이 내려간 이유를 볼 때 지금 이 영향이 아주 큰데 그 질을 봤을 때 미래에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내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차트로서 이 차량 평균 판매가와 원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분기 차량 평균 판매가가 아주 크게 내려갔고 원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18%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차량 평균 판매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면은 엄청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이런 프로모션의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직접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형태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제외한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노이즈가 나오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은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가별로 정리한 매출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자료는 2023년과 2024년 6월 30일을 끝으로 이전 3개월간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고 옆에는 6개월간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매출이 더 증가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 이건 우리가 벌써 중국 보험 등록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점점 더 작년 누적 판매량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점점 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타 국가가 많이 포함되지만 유럽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의 보조금 삭감을 통해서 독일에서의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는 모두 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 이 코로나 같은 엄청난 외부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작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탄소 배출권 제외로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며 미래 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수요 자체는 점점 더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더 나은 상황이며 중국에서는 회복을 확인하였으며 유럽에서도 독일이라는 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고서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마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밑에 자료 같은 경우는 변화율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판매가와 평균 차량 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선 같은 경우가 원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계속해서 원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이 판매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거 자체가 조금 있다가 다른 기업과도 비교할 건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이버 트럭이라는 대당 1억이 넘어가는 차량 한 대 만들 때마다 당연히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량의 생산량을 3배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의 평균 원가가 감소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빠르면 3분기 그리고 더 가능성 높게 4분기부터 아예 수익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번 어닝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제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수익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단순 매출 기여가 아니라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EPS, 어닝 기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또 엄청난 서프라이즈고 이 서프라이즈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이 무려 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도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과 매출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추이를 분명 보이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 비율이 크게 올라갈 때 거기에 비해서 매출은 훨씬 더 적게 따라갔습니다. 이게 항상 일관적으로 보여주던 트렌드인데 이번 분기도 분명 에너지 저장 장치 성장량만큼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오는 아주 놀라운 패턴인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패턴이자 이번 분기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하게 이 추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은 벌써 이번 분기부터 유의미해진 상황이고 훨씬 더 유의미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어닝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크게 점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4분기 역시 비슷할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식된 에너지 매출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며 또한 마진 역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총이익률 기준, 그러니까 원가를 제외했을 때 나오는 마진이 2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4분기 동안 전기차 판매 마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에너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닝콜에서 일론이 잘 정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에너지 생산 설비만으로도 수요량의 2~3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과 전력을 발전시키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게 된다면 현재 벌써 2~3배 이상의 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전력 발전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로스롭에서 메가팩 생산량이 벌써 올라갔다라고 밝혔으며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메가팩토리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총 에너지 저장 장치량보다 2배 혹은 많으면 3배까지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은 없어서 못 파는 산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에너지 매출 물론 판매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비례해서 이게 다시 4배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중국의 메가팩토리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풀캐파로 생산하는 순간 지금보다 2~3배에 달하는 에너지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장 202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하였죠. 기가 상하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상 그 어떤 공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전기차에서. 똑같은 일이 기가 상하이 바로 옆에 건설되는 메가팩토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로보택시가 2025년 시작되게 된다면 일론은 빠르면 올해 말에도 충분히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2025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밝혔기 때문에 자율주행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차량 부문의 판매량은 또 폭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산 능력이 병목이 되는 시기가 자율주행 완성과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평균 차량 판매가이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프로모션 할부 금리에서 차액을 메꿔야 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점점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메워주는 에너지 매출 역시 2025년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요는 벌써 폭발한 상태입니다. 딱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에 로보택시가 조금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3배, 적어도 2배, 에너지 매출에서 적어도 2배, 잘 풀리면 3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참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원가를 고려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입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앞서 살펴봤던 전기차 평균 판매가 차이에서 나타나게 된 일이고 이게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 구조조정 비용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왔죠. 이거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다음 분기는 이게 빵이 됩니다. 이번 분기 이 622밀리언 때문에 18센트라는 EPS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게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18센트 EPS는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에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기 때문에 판관비가 하락을 하게 되었고 이번 분기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기 같은 경우도 이 판관비를 매출로 나눈 비율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 낮을 때는 이 4.5%, 4.24%까지 낮아졌습니다. 매출은 많이 올리지만 여기에 대응되는 직원들에게 돈을 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이번 분기 다시 5%까지 내려갔으며 미래에는 추가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조정이 상당히 안 좋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4년을 주기로 일론의 모든 기업에서 이런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내 비효율적인 부분을 잘라내고 효율성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에서 연차가 많은 사람들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조조정마저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연차와 상관없이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테슬라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걸 공표하고 하나의 문화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업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이번에 마련하였으며 또 영업효율은 더 높이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결국은 따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낮았던 평균 차량 판매가에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성장성, 반전 모두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어닝이었습니다. 어닝과 어닝콜에서 나왔던 인상적인 내용들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옵티머스가 벌써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아무래도 4680 분류 작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또 추가로 옵티머스가 더 배치되고, 내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옵티머스가 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줄이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역할을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론의 약속은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는 와일드카드입니다. 되면은 대박인 거고, 되지 않아도 벌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밖에 FSD 수익화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FSD가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FSD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이 땡큐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차량 부분의 이연 매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는 이연 매출을 FSD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부분 이연 매출 대부분이 FSD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추세는 벌써 과거 예상이 되어서 여러 번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연 매출을 크게 인식하는 분기, 그 다음에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걸 봤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지난 1분기 높은 수준의 이연 매출이 인식이 되었고, 조금 더 낮아진 상태로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내용은 내려간 폭이 그닥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현재 FSD가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큰 덩어리를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랑 비교한다면 이 이연 매출 인식 부분에서도 80밀리언이 이번 분기 적게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매출 부분에서 평균 판매가를 낮추는 역할을 여기서도 일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거 역시 인식할 이연 매출, FSD 관련 이연 매출은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가로 더 이런 점프를 할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내용 역시 아주 흥미로웠죠. 지난 분기 대비 3배를 더 생산하였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미 팩토리 역시 2025년 말에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 전부 다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고, 단순 성장성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사이버트럭이라는 차량 자체가 너무나도 혁신적이죠. 그 어떤 내연차 제조사에서 이걸 만들어라고 시켜도 테슬라처럼 빠르게 대량 생산하며 수익성을 내며 만들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 능력 우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벌써 증거를 차고 넘치게 보여줬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하고 나서야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닝콜에서 나왔던 말인데, FSD 같은 경우 유럽과 중국의 12.5 혹은 12.6 버전부터 배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죠.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현재 로보택시가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SD의 완성이 로보택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테슬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투자하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그 밖에 모든 것은 노이즈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하였죠. 이 노이즈라는 게 독가 같은 거라서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론 같은 경우 항상 줄이는 걸 강조하죠.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그 많은 걸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노이즈,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봤자 시간 낭비밖에 안 되고 안 본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FSD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이 거의 노이즈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였고, 그런 FSD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로보택시 네트워크, 테슬라 네트워크만으로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것이죠. 테슬라가 유일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덕분에 생겨나는 엄청난 시장, 굳이 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업은 테슬라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이 큰 시장 테슬라가 독점을 하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또 4680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테슬라의 4680 생산과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게 많이 놀랍습니다. 테슬라에서는 벌써 4680을 내부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2분기, 지난 1분기와 비교해서 생산량이 51% 증가했습니다. 일주일에 1400대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 수 있는 4680을 생산하는 수준을 지금 또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체 건식 공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 이 51%가 무색할 정도로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아주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 밖에 포드에서도 오늘 어닝 자료가 발표가 되었고 전기차 부분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포드의 전기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산업 전반에 걸친 가격 압박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가격을 조금 낮추면은 테슬라는 마진을 희생하는 거지만 다른 기업들은 죽는 것이다 라는 게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에 비교할 수 있는 이 이빅 같은 경우 마진이 99.5%가 아니씨.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포드 전기차 부분 매출이 1.1 빌리언 달러인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1 빌리언 달러입니다. 마진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가 아니라 상반기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95%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포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연차 제조사든 전기차 제조사든 전기차 제조하는 부분의 이익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판매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뭐라고 하기에는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 이 시장이 결국 미래의 시장이 되는 건데 오히려 시장을 더 크게 먹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당장 EPS가 조금 낮았다라고 뭐 욕을 한다라면은 이제 그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자료는 이 위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포드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격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왜 올라갔지? 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들었고 판매가도 줄어들었는데 원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처럼 독보적인 지위를 전기차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 리비안 CEO가 아주 재미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씨께서 조금 재미나게 풀어서 적어주셨는데, 테슬라 모델 Y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모델 Y를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조차 모델 Y를 사버려서 리비안의 전기차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델 3와 Y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다라고 경쟁업체 전기차 제조사 CEO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다른지 이거는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뭐 답은 끝난 상태이고 실제 제품을 봐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재미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AI 기업인 xAI에 테슬라가 5빌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글에 대해서 주총을 통해서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일단 이 xAI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어닝콜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론이 왜 테슬라에서 AI에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가, 그 기업에다가 엔비디아 GPU도 많이 할당하고 원래는 테슬라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xAI로 가기도 하였는데 왜 AI 역량을 두 곳으로 분산시키는가? xAI가 AI를 담당하는 것이고 테슬라는 AI 부분의 일부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이 AI 산업의 리더 중 한 명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AI 산업의 중요성을 그만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대한 AI의 리더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리고 이 xAI에 실제로 몇몇 뛰어난 인재들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왜 테슬라에 남지 않고 xAI로 갔냐면, 이 사람들은 AGI를 만들고 싶은데 테슬라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AI 회사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 XAI를 만들어서 이런 인재들을 붙잡아 놓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XAI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픈 AI의 대항마가 XAI가 되게 됩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 현금이 30빌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XAI 같은 경우 아직까지 오픈 AI와 비교하면은 두각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역시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기업에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5빌리언 달러나 그것도 테슬라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 바꿔야 됩니다. 일론은 한 번도 리스크를 바탕으로 무언가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리스크가 높다 할지라도 이걸 성공했을 때 보상이 충분히 크고 옳은 방향이라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게 일론의 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성취하지 못했던 재착륙 로켓에 도전을 하고 스타쉽을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완전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으며 AGI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시작할 당시에는 미친놈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던 이야기였는데 거의 다 현실이 되었죠. 똑같은 게 XAI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초반이기 때문에 이 5빌리언이라는 달러만 투자하면은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이게 50빌리언이 될지 500빌리언이 될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물론 0빌리언이 될 가능성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수없이 많은 리스키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간이 조사로 X를 통해서도 테슬라가 5빌리언 달러를 XAI에 투자해야 될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거진 70%가 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의 역사를 알고 XAI가 추구하고 있는 이 AGI의 길을 보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일론 머스크가 본인에게 매월 4,500만 불을 지원해 준다라는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연설을 바탕으로 월 4,500만 불을 매월 지원한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일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분명 맞지만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론이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 국회의사당에 일론이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여기서 짤막한 인터뷰도 진행이 되었는데 매월 4,500만 불을 지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X의 게시글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을 하였는데 본인이 아메리카 팩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처음부터 일론은 언론에서 월 4,500만 불을 정치적으로 후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계속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 하는 말은 일론이 월 4,500만 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너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 아 이제 안 한다고 말 바꿨구나 라고 말을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고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초반에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기가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멈춘 상황이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기가 텍사스가 건설되는 누에보 레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테슬라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또 동시에 많은 공급업체들 역시 준비가 되어 있으며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는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엔지니어가 이번 12.5 자율주행에서 아주 큰 개선이 있었으며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12.5가 점점 더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그 부드러움이 확실히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론이 과거 말을 하였던 5배에서 10배 개선의 그 시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